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미래통합당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어제 선관위 측에 항의 방문을 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것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사에 많이 나왔죠.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 그리고 저희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사진이 하나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현수막이 지금 곳곳에 걸려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칭해서요, 5개 광고물법 위반인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은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 현수막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현수막은 사람이 참석하는 집회나 행사를 하는 장소가 아니죠. 그냥 걸어둔 것입니다. 그러면 5개 광고물법상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원래는요,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은 시민들이든 누구든 서울시 다산 콜센터 이 120번으로 통상 그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계약을 한 계약 근로자가 해당 현수막을 곧바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제거하라고 계약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전쯤에 저희 당원이요, 이 민주당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120번 다산 콜센터로 신고를 했더니 강서구청에서 계약 근로자에게 해당 현수막을 제거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문자를 이 계약 근로자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웹발신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정비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문자 받으신 후로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공공 현수막 제거 금지 부탁드립니다. 와, 강서구의 이 지자체가요, 아무리 이 여권 쪽에서 집권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먼저 선점을 해서 저런 식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면요, 지자체에서 이 불법이라면서 바로 그냥 제거를 했을 것입니다. 참 이거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내걸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딱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때 저 좋은 자리에 민주당이 자신들의 그 선거 현수막 이것을 그냥 내걸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달면 되는 것이니까요. 한마디로 그냥 선점을 한 것이죠. 좋은 자리를 그냥 자신들이 먼저 차지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러면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가 그냥 제거를 하는 것이 옳은, 이것이 제대로 된 일처리가 맞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거 떼지 말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지자체가 이처럼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딱 시작이 되면요, 민주당이 현수막을 걸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선점을 한 것이고, 민주당이 장악한 이 지자체가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당직자가 다산 콜센터로 신고를 딱 하자마자 곧장 저런 문자가 이 계약했던 근로자에게 딱 발송된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당하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도 어제서야 코로나 추정 예산 확보에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렇게 되면요, 니나 내나 다 같이 불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조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거요,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이것은 시스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쯤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힘의 논리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돌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언제나 확립이 될까요?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당한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나라,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가 모조리 죽어버린, 생업이 힘들어진 그러한 나라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우한 폐렴 사태를 이걸 가지고 또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오직 이 선거에만 유리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한 이 책임을 야당 쪽에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권의 이러한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이 김태우 TV의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제보로 의견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 제보자는 저희 강서구 지역구인 이 마곡에 거주하는 유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제보를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이 하나 올라가죠. 이것은 지난 3월 22일자 뉴시스 기사에 나온 배경 사진인데요. 이 기사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당일 국회에서 21대 총선 공천 결과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간담회 이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에 보이죠? 자,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런데 이 글씨 한번 색깔을 보십시오. 코로나 전쟁이라는 이 부정적인 단어에는 미래통합당의 색깔인 이 분홍색을 입혀 두었고요.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러한 긍정적인 문구 중에서 승리라는 글자에는 민주당의 색깔인 파란색 계통을 입혀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무의식 중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우한 폐렴의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전법을 그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불순한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 영악하게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잔재주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의 온갖 반칙과 술수와 사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온몸으로 그냥 저희들을 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울화통이 터지는 이런 상황은요, 사이로에서 반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날이 정말 딱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